하지만 ETN은 어떤 변동하는 무엇인가를 증권사에서 너가 우리 ETN을 구매한 후 변화하는 만큼 수익을 내가 보장할 테니 너는 나에게 수수료만 떼주고 수익이 난다면 가져가. 안녕하세요, 흑우스토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두 편에 걸쳐서 ETF에 대해 기본적인 설명들과 함께 추적오차와 괴리율, 그리고 레버리지와 인버스 투익스와 같이 퍼센트를 추종하는 종목들은 왜 장기 투자하면 불리한지 알아보았죠. 이번 시간에는 ETN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ETN은 ETF와 굉장히 유사하며 일반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둘을 구분하여 투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비슷한데요. 그럼 무엇이 비슷하고 어떤 것이 다르기에 이름이 다른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TF의 약자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상장지수 펀드의 약자였죠. 바로 일반적인 펀드처럼 여러 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포트폴리오가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것이 ETF였습니다. 그렇다면 ETN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장지수 채권입니다. ETN과 ETF는 앞의 단어는 같지만 마지막에 펀드와 노트로 한 글자만이 다른데요. 이처럼 둘은 굉장히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ETN의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던 채권에 대해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채권이란 한자로 비체의 문서권을 쓰며 비체의 문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인 간 돈을 빌릴 때 흔히 작성하는 차용증인 것이죠. 여기서 차용증도 한번 알아보고 가면 한자로 빌릴 차, 쓸 용, 증거증을 사용하여 채권과 비슷하게 빌려간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개인 간의 차용증은 빌려간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이고 채권은 빌린 것을 돌려받을 권리, 즉 둘 다 빈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죠. 스케일이 다릅니다. 채권은 정부, 공공단체와 주식회사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차용 증서이다 라고 쓰여 있는 것처럼 개인간이 아닌 큰 거대 기업이나 공공단체에서 돈을 빌린 후 빌렸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서 ETN에서의 N은 노트의 약자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채권의 영문명은 본드이죠. 둘은 같은 채권을 이야기하는데 노트라고도 불리고 본드라고도 쓰인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둘이 함께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드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으실 겁니다. 최근 굉장히 많이 들리는 정크 본드라는 것인데요. 직역하자면 쓰레기 채권, 즉 채권의 가치가 쓰레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채권이 발행되는 이유는 회사의 신용등급이 낮거나 현재 경영 상황이 어려운 회사에서도 돈을 빌려 사업을 이어나가고 싶지만 파산의 위험이 있는 기업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이자를 많이 준다고 꼬셔 채권을 판매하는 겁니다. 신규 자금을 수혈하여 회사가 되살아난다면 약정된 이자를 만기일에 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그대로 파산해버린다면 내가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증명하던 증서, 즉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려 투자한 돈을 모두 날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정크본드에 투자하는 것은 고위험, 고수익의 투자 방법인 것이죠. 채권에 관해 설명해 드릴 내용이 많지만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채권이라는 것은 누군가 자신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을 때 빌려주었음을 증명해주는 증서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ETN, 상장지수 채권은 어떤 것일까요? ETF는 펀드의 구성 종목을 직접 매수한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에 상장시킨 펀드였죠. 하지만 ETN은 어떤 변동하는 무엇인가를 증권사에서 너가 우리 ETN을 구매한 후 변화하는 만큼 수익을 내가 보장할 테니 너는 나에게 수수료만 떼주고 수익이 난다면 가져가 하고 투자자들을 모은 것입니다. 보장이라는 단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ETF는 실제 기초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장한 것이라면 ETN은 실제 기초자산을 가지지 않고 상장이 되었고
그에 따른 손익은 증권사에서 보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중간에 매수하고 매도하며 차익을 챙기겠지만 만기가 존재하는 ETN을 매수한 후 만기일까지 들고 있었다면 기초지수 성과에서 운용보수를 차감한 만큼의 현금으로 지급받는다는 것은 채권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이로 인해 상장지수 채권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기초자산이 존재하는 상품이냐 아니면 기초자산이 없으나 증권사의 신용으로 발행된 상품이냐 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채권이라는 것은 그 회사가 망하게 된다면 돌려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해드렸죠. 마찬가지로 ETN 또한 ETN을 발행한 회사가 망하게 된다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3개의 ETN이 상장 폐지되었는데 투자자들은 약 9%에 해당하는 원금만 돌려받고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증권회사의 신용으로 발행하였으나 파산을 해버렸으니 당연한 결과겠죠. 그렇다면 ETF는 파산을 하여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앞서 이야기한 기초자산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인데요. 증권회사가 파산을 하여도 가지고 있던 펀드 포트폴리오에 자산이 있기에 매각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망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고 쉽게 일어나지 않으므로 우리는 ETN과 ETF를 투자할 때 굳이 둘을 구분하여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말했던 단점이었던 기초자산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차이점이 반대로 장점이 되어 ETN은 무궁무진한 상품들을 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에 상장된 ETF와 ETN의 목록을 비교해보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혹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눈치채신 분들이 계신가요? ETF는 국내 증권사들이 국내의 주식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은 것 같고, ETN은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원자재와 같이 선물의 상품이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아무리 증권사라 하더라도 ETF로 상장하여 펀드로 운용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거래량이 많아 운용보수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상품은 상관이 없겠지만 비인기 종목을 상장하려 실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운영하기도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실물을 보유하지 않고 신용으로만 보장하며 제품을 출시하게 된다면 더욱 편리하게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최근 엄청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원유 선물 ETN입니다. 앞서 ETF 편에서 ETF의 종목명을 읽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었죠.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보면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하고 WTI 원유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며 그 수익률의 2배를 가져가는 ETN이라는 상품입니다. ETF와의 구분을 위해 ETN은 종목명 뒤에 ETN이라고 써놓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것을 보고 어떤 상품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래하는 원유 선물 ETN에는 언제나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죠. 바로 롤오버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선물이라는 것은 만기일에서 떨어져 기간이 남아있을수록 고평가를 받으며 만기일에 가까워질수록 현물의 가치에 수렴해 가는데요. 그 차액이 롤오버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ETF는 실제 구성 종목을 보유하고 있기에 롤오버 비용이 실제로 발생을 했고 그 금액이 차감이 된다면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런데 ETN은 실제 구성 종목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변동량을 신용으로 보증해주는 상품인데 롤오버 비용을 왜 떼가는 것일까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왜 소비자에게는 롤오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일까요?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ETN은 ETF와 달리 증권사가 신용으로 거래하기에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신용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굉장한 위험이 따릅니다. 만약 이번 원유 폭락에서 정말 증권사의 신용으로만 상품을 출시하였다면 손실분은 누가 감당하게 될까요?
증권사도 돈을 벌어야 하기에 ETN으로 출시를 했지만 실제 선물을 보유하며 리스크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결국 ETF와 비슷한 상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롤오버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럼 ETF를 출시하면 되지 왜 그렇게 안 하냐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둘이 비슷하다고는 하여도 ETF보다 최소 지수 구성 항목 개수도 적고 다양한 제약들로부터 ETF보다는 자유로워 많은 다양한 상품들이 ETN으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둘은 지수를 추종하고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으며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수익이 결정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발행주체의 만기의 유무, 신용 위험, 제품의 자유도 등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한 가지 더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추적 오차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펀드는 인덱스 지수를 비슷하게 따라가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그 값을 완벽히 추정하는 포트를 짤 수 없기에 반드시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추적 오차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ETN은 그 값을 신용으로 보증을 하였기에 실시간으로 반영을 하여 추적 오차가 없이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요즘 원유 가격차가 크다는데 그건 뭐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건 괴리율입니다. 증권사에서 일정 오차 범위 내에 호가를 내보내 가격을 유지해 주어야만 하는데 증권사가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입니다. 제때제때 물량을 확보하고 상장을 하여 괴리율을 없애줘야 하는데 일부러 하지 않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앞선 두 편에서는 ETF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ETN에 대해 그 둘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 주세요. 아는 한도 내에서 정성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흑우가 없는 그날까지 흑우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